이 또 복잡해지는 게 한 단계 더 있는 게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축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이 곱셈 연산에 의해 이 위치도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대칭인데 완전히 대각선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래에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링컨슨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 중 하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링크 구조를 갖는 링컨슨을 쓸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위치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라인을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가게끔. 그러면 다시 얘에 의해서 떨어졌지만 이 정보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의 위치가 아니라 벌써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온 독특한 좌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이 정보를 엔진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그 위치를 갖는지를 진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좌표계에 대한 이해를 음, 굉장히 정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링컨슨을 통해서 링크 구조를 갖는 이 오브젝트 위치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상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셋업을 하다 보면 사실 부모를 또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계속 바뀌면서 링컨스랜 안에 갖는 수학적 정보가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스레인은 부모 설정과 특히 계층 구조를 갖는 그 성질 안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의해서만큼은 정말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루기는 쉬워도 정말 잘 쓰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힘든 이유 중 하나죠. 만약에 링크 관계가 걸리지 않는다면 뭐 고민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료하니까. 근데 링크가 걸리는 순간 게다가 게임 엔진은 링크 구조가 없으면 데이터로 인식을 안 하는 형태니까 제가 겪은 게임 엔진 중에서는 그 러시아의 유니티가 아닌 유니진 빼고는 대부분 다 하이어라키 기반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 본을 사용할 때 이 중심부터 그 발끝, 손끝까지 다 계층 구조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애니메이션 쓸 수 있거든요. 유니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데이터 좌표가 링컨스레인이 중구난방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래서 항상 링컨스레인으로 테스트하실 때는 링크 구조를 도중에 바꾸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시고 그리고 셋업 단계에서도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 그냥 처음부터 링크 구조를 다시 깔끔하게 만들고 셋업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시고 쓰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실험도 꼭 해보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옵션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옵션들은 아니에요. 링컨스는 기본적으로 키를 찍진 않는데 지금 색깔이 좀 독특하죠. 예를 들면 제가 뭐 10에서 다시 한번 뭐 얘를 이렇게 찍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색깔의 키가 찍히면서 이게 링컨스레인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 오브젝트가 현재 위치에 있는 그대로에 대한 키 값을 원한다. 그럼 이 키 노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실제로 링컨스레인은 키가 찍히지 않거든요. 이건 또 익스포트 옵션에 따라서 그 게임 엔진들의 익스포트 옵션에 따라서 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가 찍혀서 그게 실제로 XYZ의 데이터를 뽑는 별도의 플러그인 방식이라면 키가 다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FBX 같은 경우 FBX는 베이킹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베이킹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출력할 때 그걸 굽게 되죠. 그럴 때는 뭐 굳이 키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언리얼 4 같은 경우에는 FBX 공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옛날 언리얼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엔진들은 전용 익스포터를 쓰니까 FBX 말고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요 키모드가 있는 게 좋죠. 물론 더 안전하게 한 거는 그냥 다 굽는 게 베이커에서 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처음에 차일드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요 색깔이 아닌 검은색인 키가 찍힙니다. 즉 이 좌표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페어런츠는 보통은 얘 부모에 제가 타겟을 걸었다고 해서 키가 찍히진 않아요. 자, 지금 다 선택해 볼게요. 자, 제 30프레임 이동시켜 놓고 얘를 다시 선택하고 제가 차일드 선택하고 클릭해 볼게요. 또는 노 키 선택하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선택했을 때 키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키모드의 페런츠 선택하고 50프레임 가서 다시 애드 링크를 하면 얘의 위치가 키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기능이 완전 똑같은데 얘는 이제 하이어라키 구조가 성립했을 때, 지금은 얘랑 하이어라키 구조가 성립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키가 찍히고요. 하이어라키가 없으면 키가 안 찍힙니다. 한 그 정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링컨 스레이는 정말 유용하고 뭐랄까 활용성이 지극히 높은 컨트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컨 스레이의 원리적 구조, 즉 수학적으로만 계산되는 가상의 분모를 위에 두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얘가 있고자 하는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모를 바꿀 경우에 난리가 난다. 그리고 어떻게 난리가 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걸로 큰 고통을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제가 장단컨대 게임 애니메이션 출력하다가 보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왜 비포트대로 안 움직이지? 항상 그런 고통을 겪으실 겁니다. 네, 아무튼 링컨 스레이는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